사하라 사막이 좀 포근한 어머니와 같은 사막이었다면 아타카마 사막은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여자친구와 같은 그런 사막이었어요. 아타카마 사막에는 이 악마의 발톱이라 불리는 상당히 악명 높은 소금 사막 지대가 있어요. 소금 결정체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뾰족뾰족하게 날이 서 있거든요. 또 워낙 태양이나 이 모래가 뜨거워서 웬만한 신발들은 다 한 치수씩 작아질 정도로 수축을 해요. 그래서 신발을 꺾어 신기도 하고 앞부분을 칼로 이렇게 도려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고 다니는데, 저는 사막을 달리면서 가장 큰 도움을 얻었던 아이템이 이거예요. 발가락 양말. 원래 아니 무좀도 없고 안 신어요. 원래 진짜 신지도 않고 명절 때 큰 집에 가야 뭐 있을 법한 이런 발가락 양말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신발이 찢기기도 하고 발에 불이 붙은 것처럼 부어서 앞을 텄던, 물집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요. 테이프를 붙이는데도 물집이 막 생기는데 이렇게 심하게 다시 못 걸을 정도로 그런 지형을 지나느라 상당히 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가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벌써 음악 소리가 들려요. 아, 누가 오지? 이렇게 돌아봤더니 70대 할아버지가 살살 뛰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저한테 괜찮냐? 물으면서 또 나가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20대 청년인데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옆에 따라 붙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쿠크라고 불리는 이 호주에서 토마토 농장을 하는 할아버지. 오히려 젊은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될까, 또 한 번 그때 힘을 얻어서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한 개 도전을 했던 곳이 중국에 있는 고비 사막이었어요. 고비 사막 때는 세 번째니까 좀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가다가 한날은 물에 타먹는 비타민 같은 아미노산을 흘리고 mp3를 또 누가 흘려서 그걸 제가 주워서 주인을 찾아줬어요. 대회 끝나고 파티 후에 시상식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케이블 프렌치라고 불리는 우정상에 가까운 그 상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상을 받았던 순간의 사진이 바로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막에 가지 않았다면 끝까지 정말 이기적인 생각으로 계속 달렸을 거예요. 근데 이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 고비 사막에서 꼬린지점에 들어올 때 찍혔던 하이파이브를 하는 사진인데, 저기 보이시죠? 75번 선수랑 계속 같이 들어오다가 카메라가 있길래 제가 좀 한 발짝 앞에 나서서 확실히 다르죠? 꼬린지점 첫 번째와 세 번째. 요 다음 사진이 제가 동생이랑 함께 이렇게 사하라 사막을 갔던 때였어요. 괜히 막 이렇게 야 이번에 카메라 저기 있으니까 네가 저로 숙이고 내가 일로 숙이고, 별로 힘들지도 않아. 근데 괜히 힘든 척. 또 뭐 이런 또 나름대로 사진 찍히는 비법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왜 골든벨 아시죠? 제가 꼭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후원해주신 분들 이름표를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사막이나 남극을 달릴 때 달고 갔던 적도 있었고, 후원해주신 분 이름으로 사막에 나무를 심어주는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개가 제가 사하라 사막에 갈 때 다들 잊고 싶은 기억이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뭐 예전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편지 혹은 뭐 성적표 있을 거고, 그것들을 제가 받아서 사막에서 묻어주고 위도랑 경도를 가르쳐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이때 참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의 사진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야, 니 헤어지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신혼여행 때 찾으러 가겠다. 제가 이 묻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더니 댓글에 막 내가 갔으면 멘틀까지 묻었다 막 이런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막 달려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펀딩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시는 응원 문구를 보면서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 혼자 그치는 게 아니라 뭐든 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가장 크게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남극을 갔는데 가는 것조차 만만치가 않았어요. 한국에서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우수아야까지 가는데 4일이 걸렸고, 또 여기서 킹조지섬까지 가는데 3일에서 4일을 배를 타고 더 들어가야 했어요. 저는 사실 군 생활을 하면서 배를 타본 경험이 있었는데 뭐 멀미도 없고 걱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배를 타는데. 그래서 한날은 배를 타서 저랑 같은 방을 썼던 친구가 타자마자 갑자기 자기 고래밥을 줘야겠대요. 빈손으로 가길래 뭘 주나 따라갔어요. 갑자기 갑판에 오자마자 엑 하길래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고래밥을 주고 나서 저를 보면서 씩 닦는데 저도 왠지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풍부하게 줬죠. 그리고 다시 배에 왔는데 한 진짜 30분에 한 번씩은 갑판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생각났던 게 제가 한국에서 그 전에 사하라섬을 같이 갔던 최명재 의사 선생님께서 배를 오래 타면 아마 이게 필요할 거라면서 주어주신 약이 있었어요. 멀미약이었는데 이거 뭐 먹겠나 싶어서 가방 깊숙하게 넣어놨어요. 갑자기 그 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뒤지기 시작했죠. 근데 나오라는 멀미약은 안 나오고 자꾸 고래밥만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약을 찾아서 먹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싹 낫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야, 아까까지만 해도 좀비 같던 윤이 막 살아났다. 비법이 뭐냐 막 묻길래 제가 그랬죠. I am Korean soldier, Korean marine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한번 멀미약으로 제대로 한 방 날렸습니다. 제가 드디어 딱 킹조지 섬에 딱 첫 발을 남극 대륙에 내딛었습니다. 근데 귀여울 줄만 알았던 펭귄들이 정말 방해를 하는 거예요. 펭귄들 생각보다 더럽고 시끄럽고 추잡스러워요. 눈 위에 저희 선수들이 달리면 이렇게 길이 다져져요. 근데 펭귄들도 저희가 다져놓은 길이 편하니까 펭귄들 몇십 마리가 다 저희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몇십 마리가 다. 아 진짜 남극에선 펭귄이 답이에요. 저희가 남극 활동 허가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가요. 남극에 있는 동식물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펭귄님 가시는 길을 고의 저희가 비켜드렸던 경험도 있고. 자 이렇게 저 선수의 허망한 표정이 보이시나요? 이런 방해 공작 때문에 남극 마라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쫓아오죠. 남극은 생각만 하면 정말 추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춥지 않았어요. 제가 갔을 때는 남극으로 치면 여름이었고 또 계속 달리다 보면 몸에 땀이 나서 옷을 저절로 벗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한 중반쯤 달리다가 야 이거 여기서 남극 빙수를 바로 펴가지고 뭐 샤비트나 이 과일 빙수를 팔면 이거 좀 돈 좀 되겠다. 제가 이제 우선 먹어봤죠. 와 이거 됐다 이거다. 완전 기가 막힌 거예요. 나 이런 장사의 DNA가 있었나. 저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바로 다음 날이 되자마자 빙수랑 이 배에서 떠간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들고 1달러를 외치고 있는데 요 한 친구가 자꾸 제가 잘 되는 게 좀 부러웠는가 영업 방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막 가는 애들한테 자기가 붙잡고 야 이거 여기서 뭐 마시지 말고 바로 가라. 뭐 이거 안 좋다 막 이러면서 자꾸 영업 방해를 하길래 왜 그러냐. 한 모금 마셔보고 말해라. 자기 죽어도 안 마시겠대요. 알고 보니까 녹여보니까 뭐 펭귄 깃털, 펭귄의 배설물 뭐 알 수 없는 각종 부유물질이 막 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그걸 다 먹었는데 아 그렇게 또 제 큰 거상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극의 제일 마지막 날은 이제 눈 위에서 텐트를 치고 직접 남극 대륙 위에서 자는 거예요. 일본인 아저씨와 함께 4명이서 한 텐트 한 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그랬어요. 군대에서 2년 동안 나라시 까고 뭐 텐트 치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급하게 텐트를 다 지었어요. 제일 빨리. 막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처럼 애들이 막 어떻게 텐트를 쳐야 되는가 막 딱 몰려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잠을 자야 되는데 해는 안 져. 펭귄은 몇백 마리가 계속 울어대. 막 2, 30초씩 빙벽에서 빙하가 떨어지는 천둥 소리가 계속 들려.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결승전을 통과를 했습니다. 결승전에 통과하는데 정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형님들과 사막을 달렸던 기억들도 생각나고 저는 처음에 사막을 가기 전에 야 이번에 내가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주일을 달리면서 내 꿈은 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관심 있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나는 건 딱 2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리고 진짜 치맥 먹고 싶다. 야, 그 뜨거운 곳에서도 갓 튀긴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 시원한 맥주. 광고 보면 사막 모래가 갑자기 맥주로 바뀌잖아요. 이 2가지가 제일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은 자연과학 책 5권을 도서관에서 빌린 적이 있었어요. 관리하시는 분께서 학생증을 보고 학생증 빌렸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술대생인데 자연과학 책을 빌리니까. 저는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다른 분야의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다른 새로운 걸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거, 사막을 달리는 거 다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발짝 더 옆에서 혹은 한 발짝 더 앞에서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하는 게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전 자체가 정말 거창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가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평발에 다리까지 다치고 체육이랑 전혀 관련 없는 문해창작과에 다니고 갔다 와야 할 이유도 없는데 제가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니까 어느 순간 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모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값진 보물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년 연속 구글이 인정한 어플리케이션 우수 사례. 뉴욕타임즈 선정 건강 분야 어플리케이션 1위. 세계 최고 벤처 투자 회사들의 투자 선호도 1위.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매출 세계 1위. 다이어트 어플을 만들어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글로벌 IT 기업 CEO 정세조. 모험이 시작되는 20대 초반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셨고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척 어르신이라든지 제 주변 사촌님도 대부분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의사 집안이라는 중압감이 없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의대를 준비를 했었었고 안타깝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처럼 저도 이제 성적에 맞춰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바빠졌던 시절에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암 전문이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시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의존도도 컸었고 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때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욕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뉴욕은 멀고 또 제 마음속에서는 세계의 중심이었거든요. 2005년 1월 21일 날 뉴욕에 도착했어요. 도착을 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택시를 겨우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가장 싼 호텔로 가달라고. 호텔이 아니죠. 모텔입니다. 가장 싼 모텔로 가달라고 제가 그 택시 운전기사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멀거든요. 은근히 그 JFK 공항에서 맨하탄까지 거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공항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그 모텔까지가.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이제 저를 내려준 거예요. 제가 한 65불인지 한 70불 정도 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도 35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약 2배 받으신 거예요. 이 선생님께서.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저를 내려주면서 하는 말이 Do not trust anyone in New York City. 그래서 빠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굉장히 고마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참 도착하자마자 나에게 이런 삶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 나중에 알았죠. 제가 2배를 낸 거를. 그리고 나서 집을 이제 구하게 됐어요. 집을 구했는데 뉴욕에 있는 반지하집.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지만 항상 여름 상태를 유지하는 상당히 습도가 높은 반지하 집을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친구를 만들게 된 게 공교롭게도 우리 집 주인이었어요. 뉴욕이 정말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다지 뭐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젊고 몸도 좋다 보니까 삽 있죠, 삽. 눈을 치우는 삽이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제가 눈을 치워줬어요, 몇 번. 그리고 우리 집주인 그 차도 이렇게 닦아주고요. 바로 출근할 수 있게끔. 그랬더니 저보고 와서 부담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 저 주인님 실은 제가 하루 종일 반지하에서 하는 게 없고 지금 그래서 남는 게 체력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운동 대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설득을 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진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집주인의 정말 앞에 가든도 치워주고 지금 겨울 얘기 드리지만 나중에 가을 가잖아요. 낙엽이 또 떨어져 낙엽도 제가 다 주웠습니다.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동네 아줌마들끼리 어울리시잖아요. 미국도 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주인 아줌마 친해지니까 집주인 아줌마의 아줌마 네트워크를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동네에는 아줌마들 막 어떤 아줌마 보험 파는 아줌마, 어떤 아줌마 핸드폰 팔아가지고 이렇게 반찬 구습하시는 이런 아줌마도 계시고 또 그 집 건너편에 있는 아줌마, 그 옆집 아줌마, 결국 아줌마 얘기만 계속 하네요. 아줌마하고 친해졌어요. 이 아줌마들도 심심하시고 저도 심심하고 그 아줌마들 얘기 많이 하시고 저는 공짜로 영어 듣기 계속 하는 거잖아요.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만난 친구 중에 한 명이 또 있어요. 제가